하지만 여러분, 이게가 바로 이야기 유튜버의 한계인걸요. 만약 이게 영화였더라면 그 상황을 생생하고 잘 표현하겠는데 이 그냥 말로 표현하려니 힘든걸요. 이 주토시라는 놈은 250근이나 되는 커다란 곰 같은 덩치였었는데 그래도 이 리정광이 상대로는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리정광이 날렵하게 싹싹 피하면서 주먹은 날리고 이 발기질을 먹였는데 하지만 이 주토시라는 놈도 웬만한 맷집이 아닌 게가요. 전에 이 키 192 니엘레이도 리정광이 주먹 한 방에 기절을 할 뻔했었잖아요. 하지만 주토시 이놈은 이 계속하게 넘어가지를 않았었고 맞받아치는데 네, 그리고 가오저쟁과 류바오통은 워낙에 이 고수들이 대결이다 보니 뭘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이 휙휙거리며 날아다니는데 흡사 이 한편이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주위의 구경꾼들 이 휘파람을 막 불러대며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닌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말로만 들어왔었던 전설이 주먹들이 눈앞에서 1대1 맞다이를 붙어가는데 이 하우 다들 그냥 정신없이 응원을 해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5분 정도를 신이 나게 구경을 해대는데 아야야야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아닌데 야 그만해라 이것들아 저것들 들어 말려 딱딱 이 경찰국장이 천장에 대고 권총 2방을 날려서야 이것들은 다들 멈췄다고 하는데 여기는 재계의 회장을 뽑는 자리이지 너희들이 격투기 보는 자리야. 오늘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니 이쯤하고 회장 선거는 다음날로 다시 하자. 그렇게 경찰국장이 권총을 거두며 나가자 이 구경꾼 놈들도 다들 아쉬워하며 나가는데 하지만 하하하 좋다야 이게 딱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고 뭐겠니. 그 멍리핑이란 놈은 아주 대놓고 소리를 질러대며 좋아하는데 내가 회장이 못 되는 이상 그 누구도 안 돼. 알아들었니 리정아?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보자. 네,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다음번 회장 선거가 있기 전에까지 이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다음번에 무조건 지가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이 리정광과 주토시는 아직도 서로를 째려보며 으르렁거리는데 돼지 대가리야 너 전에 내가 한 얘기 있었니? 너 다시 한번 이거 하얼빈에 발을 들여놓으면 죽는다는 거 말이다. 그러고 가지. 그 주토시는 쓰겁들이 해야 하는데 누가 누구의 손에 죽는진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니? 가자 야들아. 그렇게 주토시 일당들이 먼저 나가는데 이 멍리핑은 느꼈다는데 아까 이것들이 싸우는 기세를 보아하니 주토시 이놈이 진짜 한가닥 하는 놈이구나 하고요. 하지만 이 주토시가 얘기하는데 멍 회장님 저한테 계획이 다 있습니다.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그 회장 자리를 빼앗는 건 문제 아닙니다. 이어 그 주토시 계획을 쭉 다 들어보던 멍리핑은 박수를 제쳐대는데 호호 우리 주토시 형님 이 싸움에서만 용맹한 게가 아니고 머리도 아주 비상하군요. 내는 또 전에 짜오샤오룽처럼 이 싸움만 무식하게 센 줄로 알았었는데 이 문과 무를 모두 겸비한 대장군이었군요. 좋습니다. 우리 바로 그렇게 실행하시죠. 그러면 여러분 이 주토시가 계획한 작전은 과연 뭐였었기에 멍리핑이 이토록 극찬하는 걸까요? 네, 조금 더 들어보시면 다 알게 되는데 만약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진짜로 리정광 일당들이 아짜아짜 했었지만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 생각지도 못하는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번 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다시피 이 두정시 일당 놈들은 호텔에 숨어 있잖아요. 이미 회의 선거 전에부터 숨어 있었는데 이제 도무지 심심해서 참지를 못했었다고 합니다. 그 원래 맨날 술과 여자가 없으면 요 하루도 못 버텨대던 깡패 건달 놈들 이제 이거 한 달 동안은 묶어두다니 말입니다. 하지만 야야 이 굳이 우리들까지 저 다른 놈들과 함께 묶여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니? 우리는 그 싸우는 날 회의장 안에 들어도 안 갔잖아. 네, 주토시 일당들이 멍리핑을 데리고 그 회의장 안으로 쳐들어가던 그날 주토시는 혹시나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서 이 밖에 몇 명의 부하놈들을 대기시켰다고 하는데 그 회의장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차량 안에서 시동을 계속하여 켜고 혹시라도 이 급급히 도망치게 될 상황에 대비를 한 거라고 하는데 그래
이 곁에서 얘기를 듣던 다른 한 놈도 맞장구를 치는데 우리가 그 회의장 안으로 들어도 안 갔었는데 그럼 그 상대방 놈들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잡겠니? 그러니 우리들은 괜찮으니 이 우리들끼리 먼저 밖에 나가 떡을 좀 칠까? 야, 이거 이제 한 달 동안에 떡을 못 쳤는데 이거 썽 해줄 거다 야. 우리 이거 녹슬기 전에 이 가서 철썩철썩을 해서 기름칠 좀 해주고 오자. 그래, 가자. 그렇게 이 쭈터시 두 부하놈이 가만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. 이 길가에서 택시까지 잡아타자. 이제 슬슬 실감 나는데 기사 양반 여기 하얼빈에서 이 떡을 제일 잘하는 집이 어디예요? 야, 내 팁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 한 달려보. 여러분, 이는 전 세계 각지가 다 똑같은걸요. 이 현지 택시기사들은 이러한 데에 대해 훤히 다 알고 있었고 얘기만 하면 척척 다 안배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두 홍콩놈을 데리고 찾아간 곳은 옌양텐이라는 룸사롱이었다고 합니다. 오호, 옌양텐이라. 거참 이름부터가 달달하네. 그래, 가자, 빨리 가보자. 하지만 여러분, 이 가게가 누구 건지 아십니까? 바로 그 쪼웬난이 친형인 쪼웬둥이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럼 그렇게도 우연하게 쪼웬둥 가게로 가게 된 거냐라고 의아해 하실 텐데 여러분, 이는 우연이 아닌걸요. 쪼웬난이 그 시절 택시 회사들한테 이 얘기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에 택시에 탄 손님들이 떡집을 찾게 되면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장 쪼웬둥이 가게로 모시라고 말입니다. 아니면 너희들 오른쪽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서 이 다시는 택시를 운전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, 그 시절 하얼빈에서 쪼웬난이 어떠한 존재랍니까? 하여 그 하얼빈에서 택시를 타게 되는 관광객들은 무조건 웬난이 가게로 안배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하얼빈이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두 홍콩놈은 이 침을 개개 흘리며 그 쪼웬난이 나와바리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 아가씨들 초이스를 보는데 이 아가씨들을 보자 이 두 놈은 그냥 입이 떡하니 벌어지는데 네, 중국의 각 지역의 여자들은 다들 그 특색이 다 따로 있는데 이 남쪽의 여자들은 보통 상냥하긴 하지만 키가 작고 몸집도 작거든요. 하지만 이 동북의 아가씨들은 키가 거의 다 한 170은 되어 보였고 이 다리들은 또 얼마나 길었던지 이 신고 있는 스타킹들이 너무나도 짧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와, 역시나 이 전하는 대로 동북의 여자들은 다 말이구나 말이야. 오라 너희들 우리가 뉘긴지 아니? 우리는 저 홍콩에서 건너온 홍콩 오빠들이네라. 여러분, 이 대륙에서 만약 홍콩 남자라는 티를 내게 되면 이 여자들이 막 발광을 한다고 하는데 이 홍콩 사람들은 다 돈이 많다고 혹시라도 이 잘해서 그쪽으로 시집갈 수 없겠는가 하고요. 하여 중국의 나이트 같은 데서도 홍콩 사투리를 하게 되면 여자들이 서로 먼저 막 찾아와서 들이댄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, 홍콩에서 왔다고 그 초이스를 보던 닭대가리 눈마가 이 두 놈을 아래 위로 쭉 훑어보는데 네, 요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청바지에 그리고 검은색 구두 요거 딱 봐도 이것들 홍콩 고흑자들인데 만약에 평상시였더라면 이놈들이 조용하게 놀다가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지금은 어떻죠? 그 리정광이 이미 흑사회 수배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홍콩에서 온 쭈터시와 그 일당들을 잡으면 100만 위엔을 준다고 말입니다. 하여 요 눈치 빠른 닭대가리 눈만은요 요 초이스에서 뽑힌 아가씨를 불러서 조용하게 얘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저 손님들이 대화를 좀 상세히 들으라고요. 만약에 저것들이 진짜로 그 수배령에 나오는 놈들이면 100만 위엔을 너랑 나랑 절반씩 나눠 먹자고 말입니다. 이 아가씨들이 이 여러 가지 철석철석에 필요한 공구들을 갖고 들어가는데 엄마야, 이 두 홍콩 놈이 다짜고짜 달려드는 게 아니겠냐고요. 이 뭔 도구고 뭐고 준비할 새도 없이 쫙쫙 찢어버리고 이 막 비벼대는데 끝나는데 그 오랜만에 하니 이 속도 조절이 잘 안 되네. 그 너희들 술 한잔 하면 조금만 기다려봐라. 조금 있다가 탄알이 제대로 장전되게 되면 오늘 홍콩 제대로 함 가는 게. 그렇게 이놈들은 아가씨들을 옷도 다시 입지 못하게 벌거 벗겨놓고는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야,
이 오빠들 말이야. 이제 며칠만 지나면 그 어떤 놈들은 끝장을 내버리고 홍콩으로 돌아가거든. 그때 어떻게 너희들 이 오빠랑 함께 갈래? 너희들 같은 몸매 그 얼굴이면 그 홍콩 가서 크게 벌 수 있네라. 여러분, 이 대륙의 여자들은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뻑이 가서 몸과 마음을 다 주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이 아가씨는 지금 단번에 50만 위안을 벌 수가 있겠는데 이딴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? 저기요 오빠들, 그 혹시 누구를 잡고 가신다는 겁니까? 그래서 누구냐고? 그거 당연하게 리정이지. 하지만 이놈이 금세 제정신이 번쩍 드는데요. 근데 요 아가씨가 허허거리면서 계속해서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? 금방 누구시라고요? 저 홍콩 사투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방 누구라고요? 그제야 이놈들이 안심하는데, 아그야, 이 싼 애들이 빤썰은 너희들이 신경을 쓸 바가 아니고, 자 가서 함 씻고 오라. 내 총알이 다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요번에 한 길게 가보자. 하지만 이미 그 아가씨가 요구하는 답은 나왔겠죠. 그 홍콩 사투리가 아무리 알아듣기 어려워도 이 이름을 얘기할 때는 똑같았으니 말입니다. 중국어로 리정이면 홍콩어로도 리정이었으니 말이죠. 그렇게 아가씨는 허허거리며 잠깐 화장실로 다녀오겠다고 나갔었고, 이 사실을 닭대가리한테 알렸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여러분, 또 이 떡 한번 쳐보겠다고 나와 설치던 이놈들 슬슬 걱정이 되시죠? 인간이라 항상 이 떡 조절을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걸요. 그러면 여러분, 이것들이 계획은 과연 뭐였을까요? 리정과는 과연 그 쭈터시 기가 막힌 계획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